라우넬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왠지 좀 머리카락도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더 풍성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작가님께서 하자고 네.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책에서 쓴 내용이 네네. 총 10개의 전쟁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전쟁, 아니면 갈등, 위기에 대해서 썼는데, 뭐 중국과 대만, 뭐 네. 남한과 북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또 한국과 일본의 또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총 10개의 대표적인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 썼는데, 네.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 대한 소개, 북트레일러 했잖아요. 예. 그때 10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3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3개를 했는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부분들은 안 했죠. 네, 맞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안 했던 이유는 또 이게 당장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뭐 갑작스럽게 그런 전쟁이 벌어지겠느냐. 근데 진짜 이렇게 최근에 네. 그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제가 6번째 챕터에 썼는데 이게 다시 비슷하게 재현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크게 하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6번째 챕터에 마지막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끝난 전쟁, 네. 끝나지 않은 죽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혹시 이 작가님이 이거를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라는 생각이 번쩍 생각이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평화가 빨리 도래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긴 썼지만 네네.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까지 총 4차례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40년대, 네. 2차 전쟁은 50년대, 네. 3차 전쟁은 60년대. 그러면 4차 전쟁은 몇 년대였을까요? 네. 70년대에 알려주세요. 있었어요. 70년대 전쟁 이후로, 4차 전쟁 이후로 80년대, 90년대 없었으니까, 평화였었죠. 예, 앞으로는 계속 어떤 분쟁이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있긴 하겠지만, 네네. 이 전쟁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한 2, 3천 명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는데 2, 3천 명 죽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다 보니까 네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죽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상전. 네. 70년 이후에는 계속 어떠한 분쟁이 있긴 하지만 하마스에서 원거리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공습으로 이런 식으로 전투를 벌여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것들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작은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사망자의 숫자의 규모가 그래도 1차부터 4차까지 전쟁 규모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고 이러한 전투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제가 6번째의 챕터에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5차 전쟁이 이렇게 오래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또 참 이 날짜가 좀 그래요. 4차 전쟁이 벌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3년입니다. 5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네요. 2020. 그리고 벌어진 그 순간이 네.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번에 10월 7일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10월 8일? 예, 예. 그러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 전쟁, 제5차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전쟁의 그 출발이 네. 그러한 4차 전쟁의 어떠한 복수? 네. 뭐 그런 의미도 담지 않았을까. 저도 이 책을 작년에 쓰면서 이 정도의 큰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일어나게 됐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건 때문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제 그 나와 있던 내용들이 책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읽기 쉽게.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직접 이스라엘로 찾아가셨던 경험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 책에는 대부분 제가 가서 느꼈던 것들을 썼던 거고, 네네네. 다만 그 여기 책에 제가 못 갔던 것은 네. 우리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 가지 말라고 했던,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특별한 곳 빼고는 제가 다 가본 곳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 책의 장점이죠. 네.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 예. 네, 경험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이집트도 갔었고 이스라엘도 갔었거든요. 이제 네네. 이집트의 관문을 통해서 국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육로로 들어갔는데 아 빨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워져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3파선을 통해서 네네네. 금강산 갔듯이 아. 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아. 그때 그 국경 검문소에 네네네.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군들. 예. 아, 이스라엘에 여군이 있군요. 우리나라에도 여군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아, 예. 네. 참. 약간, 예. 이스라엘 여군들이 그 총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격 연습할 때도 네네. 총을 다룰 때 좀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좀 그렇게 총을 조심히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예. 막 전방으로 향하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세워놨다가 또 메고 뭐 또 이런 과정이 우리는 사실 총구가 누군가에게 향하면은 그쵸. 난리가 나잖아요. 네, 하늘로 예. 향하게 근데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뭐 국경이 그러니까 뭐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네. 이제 도심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 여군이. 예, 그러니까 저는 국경이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도심 안에 카페에서도 여군들이 총을 메고 와가지고 그냥 한쪽에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아, 예. 그러니까 네. 완전히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어. 총을 그렇게 놓은 것은 너무나도 좀 상반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아니, 그 총 안에 실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을 거죠. 있는데 이제 예.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조종간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가 안 되게끔 한다고 하지만 네네. 그걸 너무 그냥 편하게 총을 놓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소속해 있던 부대가 백골 부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 해골 부대. 근데 저희는 이제 GP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8선 쪽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가면은 철책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삼중 철책이고 상당히 높잖아요. 삼중 철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철책이 네.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1단, 하나, 2단, 두 단, 3단. 예, 그걸 삼중 철책이라고. 아하. 사실 GOP나 GP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이 안 되는 곳인데 네네. 제가 갔던 곳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지금의 가자지구 말고 반대쪽에 네. 서안지구, 네네.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장벽이 진짜 높은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면은 그 거의 수도와 같잖아요.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 민간인들이 관광객이 엄청 지나가는- 많죠. 네.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우리 삼중 철책보다 훨씬 높고 철책은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멀리 있으니까. 네, 보이잖아요. 또- 이게 그 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오고 가는지. 근데 여기는 장벽은 완전히 벽이에요. 방벽. 아, 그러니까 앞에 보지도 안 보여요. 못하는구나. 안에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거기에서 살고 물론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일부 살긴 살지만 네. 야 이렇게 7m, 8m가 되는 이 장벽이 모든 서안지구를 감싸고 있고 네네네. 그것을 아주 가까이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좀
약간은 소름 끼치고 되게 위압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이런 벽이 막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삼중 철책보다 더 큰 위압감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네. 관광 갈 때는 저도 가끔 철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민통선 지역, 우리나라. 네, 민통선 지역에. 예. 그거는 멀리 있잖아요. 이건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야 너무 생소한 부분들 이스라엘을 네. 방문하면서 그 두 네. 가지가 아직도 저는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전쟁을 이제 거의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책임이요? 책임이 예. 있느냐, 전쟁의 책임이 팔레스타인에 있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양비론처럼 뭐 책임을 두 쪽으로 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디가 더 책임이 있느냐? 네네네, 그쵸. 아, 그러면 사상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나오는 그런 주장은 아마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크게 두 개겠네요. 지금 하마스가 이것을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했으니까 그 수많은 또 인질들을 데려갔고 예. 지금 몇천 명이 되는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다른 걸 막론하고 이것은 하마스의 가장 큰 책임이다.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하마스가 왜 이렇게 했겠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천 명씩 매년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먼저 누가 했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그런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논의 같아요. 의미가 없다. 예, 이거는 왜 의미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네, 계속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현재도 지금 네. 그리고 몇 달 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어떤 문제가 적으냐, 누가 더 문제가 더 크냐, 이런 얘기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둘 다 문제가 있는. 예, 그러니까 뭐, 꼭 양비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어디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양측에서 계속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린이나 정말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목이 날아간 예. 그런 것도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상황에서 이게 뭐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비인간적이고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미궁에 네.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쟁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네, 왜 싸우게 됐고 그런 예. 것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죠. 네, 예,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도 네, 왜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광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북 지역에는 소련,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외세의 개입,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또 공산주의냐, 또 민주주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념적인 그런 투쟁, 내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물론 이 정도의 그러한 갈등과 그런 전쟁의 그런 계기가 있긴 있었죠. 예, 그거는 책을 네. 보시면 네, 보면 예.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복이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또 다른 또 어떤 영국과 프랑스
나중에는 이제 미국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사실 많은 아주 넓은 지역의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랍 민족이에요. 예, 팔레스타인. 오스만 제국으로 지배받던 그렇죠, 아랍 그렇죠. 민족. 예. 그 아랍 민족이 팔레스타인이 있겠네요. 팔레스타인도 있고 뭐 이란, 이라크 다 그쪽 지역이 네네.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네. 식민지로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네. 아, 어떻게 하면 이 1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아. 아랍 민족에게 네네. 너희들 지금 어렵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너희들이 무장 봉기를 하면은 네. 나중에 너희들한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아. 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영국에서. 영국이. 예. 아.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랍 민족들이 와 우리가 드디어 나라가 생긴다 해가지고 네네. 진짜로 이제 무장 봉기에 일어서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영국이 더 도움이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근데 문제 그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 그때는 이스라엘 아니죠. 네네. 유대인들 너희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네. 나라 만들고 싶지. 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돈이랑 그리고 미국이 아직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너희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참전까지 너희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영국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전쟁을 치르는 돈이나 네. 미국의 지원 이런 게 필요했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이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아, 이중 전세 계약을 하는데 네네네. 이쪽 집도 전세 계약을 하고 아, 집주인이 같은 집 안에 이쪽 다른 가정도 우리 집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둘 다 살아요? 돈을 받은 거예요. 한 명이 나가야지. 근데 둘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삿짐 센터 해가지고 어. 이제 짐을 딱 놨는데 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집주인 한 명에 전세자 두 명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명을 포기시킬 수 없으니까 돈은 다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아,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미 팔레스타인이 네. 살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에게도 약속을 하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이 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이것을 수습을 못 하니까 네.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그러면은 런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불만이냐? 팔레스타인이 불만이죠. 왜? 갑자기 새로운 유대인들이 오니까 네네. 안 그래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불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없던 것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점유했던 곳이고 네. 유대인들이 조금 살긴 살았지만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방이 10개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방이 10개인데 그냥 우리가 10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정도를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고 9개를 쓰게 하면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못 이긴 척 할 수 있었을 텐데 영국 나중에 이제 영국이 손 털고 나가니까 유엔이 개입을 했거든요. 유엔의 유전의 어떤 중재안은 뭐냐면 반반. 5대5. 예. 5개는 팔레스타인, 5개는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엄청 화가 난 거죠. 그쵸. 유대인은 한 개여도 짜증 날 텐데. 그렇죠. 5개면 예. 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영국이 약속했고 유엔이 오케이 했으니까 바로 1948년. 네. 그러니까 1948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또 출범한 게 48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약소 민족들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이 다 이제 국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그때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그때 수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참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걸 보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우호적인 이제 아랍인들, 네네.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감행한 게 1940년대에 첫 번째 있었던 1차 중동 전쟁이라는 거죠. 아. 그것이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분쟁이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 그때는 아랍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네. 침투를 했었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네. 아랍이 이길 거라고 다 누구나 다 확신했어요. 음. 왜냐면 인구 규모에서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1000만이 안 됐고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도 다 포함해서 1억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같은 군대는 엄청 강해요. 네네.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그 군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네네. 군사도 발달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 레바논이 영국의 식민지여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네.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제 막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던 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뭐 훈련과 변변치 않은 무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중동 전쟁은 무조건 아랍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했는데 이스라엘인들, 그러니까 유대민들의 그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다시 다윗이 이겼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2차, 3차, 4차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절반이었던 유엔의 어떤 중재안이 절반이었는데 네.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전쟁을 이겼으니까 더 영토를 확장 넓히고 팔레스타인이 유엔에게 받았던 것은 네. 물론 그것도 불만이었지만 네네. 5개에서 3개, 2개, 1개로 지금 완전히 그냥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조금 네. 이렇게 남은 게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전쟁에서 계속 졌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약속을 두 국가한테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한 엄밀히 집에 말하면 두 민족이라고 해야겠죠. 두 민족에게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했고 네.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맞습니다. 전쟁의 이유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 전쟁은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은 입장이냐 이번 전쟁에 한해서 그렇죠. 민간인이 예. 그 공격을 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 상당히 그 강경파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좀 더 예. 강경한 입장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네. 생각이 다르듯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네. 온건파였어요. 아. 그 총리가. 그래서 우리 그냥 팔레스타인과 평화롭게 살자. 좋게 예, 좋게 행복하게 살자. 하자. 그러니까 뭐 서한지구도 그냥 아예 다 내어주고 네.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좀 이렇게 적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온건파 이스라엘 총리가 네.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냐? 이스라엘 강경파 사람한테. 같은 민족 내에서. 같은 민족이죠. 네. 같은 국가.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 많이 갈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동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 계속 그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네. 강경파의 총리가 지금 현재 모든 그 군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쟁 임시 내각을 현재 구성해 가지고 네. 지금 빨리 이것을 복수를 해야 된다. 지상전이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지상전 즉
뭐 탱크나 군인들이 그 육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서 엄청나 많은 희생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복수는 하긴 해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전쟁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게 네.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군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전장이 구분이 되고 그 군인이 구분이 돼요. 군인과 네네. 민간인이. 네네.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은 전장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이게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하마스가 뭐 얼마든지 그런 주변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인질로 삼아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어렵죠. 어, 네.